1964년 18살의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가 상대의 혀를 깨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지만 오히려 남성에게 장애를 남겼다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맺힌 세월을 살아야 했던 최말자 씨는 나는 무죄다, 다시 재판에 달라 하고 재심을 청구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재심 청구가 기각됐고 인자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말자 선생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렵게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 5월에 이제 재심을 청구하신 이후에 이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 재작년 3월에 저희가 전화로 좀 연결을 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덕택으로 참 버티고 있습니다. 네. 신기없게. 네. 아유, 참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 하고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셨는데 이제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2심 다 재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지난달에 대법원 앞에서 재심을 촉구하는 시위도 하셨지요? 예, 1인 시위도 하고요. 네. 뭐 예, 그 당시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오늘 청취자분들께 혹시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좀 실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년 전에 그러니까 당시 선생님 나이가 18살이셨고요. 예. 이제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가 이제 혀를 깨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신 거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아니 그런데 이제 가해 남성의 이 강간 미수 혐의는 기소가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남성이 막 흉기를 들고 막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 집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그 혐의로 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받으신 것보다 처벌 수위가 낮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유, 당시에 진짜 충격적이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왜 어떻게 말을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원인 제공은 말하지 않고 네. 결론만 갖고 지금 조사하고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한민국 헌법은 법 체제가 옳고 그른 걸 판단해서 죄가 있으면 죄를 주라 했는데 그 사건 자체는 보면은 너무도 그 사투를 벌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강간 미수는 빼버리고 성폭행도 빼버리고 특수주거 침입하고 그 중상해만 가지고 검사가 판사가 조사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뺐지 않습니까? 강간미수 성폭행은. 예. 네. 예. 그래서 거기 판결문 보면 아시다시피 거기 사건이 그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5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0년에 선생님이 재심을 신청하셨는데 예. 그때 이제 재심 청구를 주장하면서 어떤 근거를 드신 겁니까? 그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판결문을 보면은 예. 그 강간미수를 빼고 성폭행도 빼고 네. 그렇게 우리 집에 쳐들어온 그 특수주거 침입하고 중상해만 갖고 판결하고 조사하고 그게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재심을 했죠. 네. 아니 그리고 그때 또 우리 선생님이 집행유예 받으시고 하셨대 판결을 받았을 때 이 상대 남성이 일생을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사실이 아닌 건 어떻게 아는 거지요? 그 스페스를 찍으면서 네. PD님이 조사를 했어요. 네. 조사를 하니까 마을에 같이 군에 간 친구하고 그 이웃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판결문이 나고는 4개월 만에 신체 등급 1급으로 군에를 입대하고 월남까지 갔다 오고 뭐 특수 운전병
연병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가정도 가지고 자식도 있고 예. 그렇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연구 장애를 받았다고 했는데 군에 입대할 정도로 장애가 없었다 그렇지. 하는 얘기지. 불구도 아니고 불구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닌데 예. 그러면 불구고 그 병신이면은 군에를 갈 수 있습니까? 네, 군에도 네. 못 가지 않습니까? 예, 일단 재심 청구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 검찰이 선생님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고요? 그렇죠. 그 어린 거를 앞에 앉혀놔 놓고 의자에 발을 구두발을 얹어가 손을 허리에 대고 내 얼굴을 맞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질, 주먹질, 욕, 폭행 뭐 이년아, 응? 네가 남자로 병신 불구를 만들었으면은 책임을 져야지. 왜 책임을 안 지노? 그럼 결혼해라. 결혼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잖아. 그리고 그래 안 하면 합의를 해라. 내가 왜 합의합니까? 나는 죄가 없어도 나를 구속시켜 놨는데 내가 왜 그 합의를 합니까? 나는 죽어도 합의도 못하고 돈 10원도 못 줍니다. 그랬겠네. 이년아 네가 남자를 병신 불구 만들었으면 합의도 안 하면 평생 네가 감옥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공갈 흑박하고 욕하고 막 2년 전전 뭐 욕이라 한 욕 다 하고 막 윽박 지르고 막 그 언어를 지금도 생각하면 악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재판 과정을 뭐 저 묘사한 거를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거기서 뭐 재연해 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판사가 뭐 순결성 검사를 하거나 가해자하고 혼인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 판결문 보면 다 나오가 있어요. 예. 그런데 뭐 그 서로가 뭐 증거 자료가 없다 하고 나오는데 그 판결문 보면 전부 다 나오가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뭡니까 검사하고 판사하고 그 고의로 강간 미수, 폭행 뺀 거.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조사한 거는 그 특수주거 침입하고 네. 그 중상해하고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고의로 네. 직권 남용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고 그러면 이거는 고의로 그렇게 뺐으니까 네네네. 자, 너무 그러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네. 네네. 이제 여기서 혀를 깨무신 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 선생님께서는 이건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재판부는 이게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한 거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아니 채를 깨문 그 사항은 사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걸 그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두 번은 일어났어요. 예, 내를 내동댕이 쳐가지고 발을 거두어가 양 어깨를 잡고 내동댕이 몸 자체가 내동댕이 쳤어요 땅바닥에. 예. 그렇게 내동댕이 치니까 그 넘어지면서 그 충격 두 번이나 그렇게 어쨌든 일어났는데 세 번째는 넘어지면서 머리에 돌을 부딪혀가지고 정신도 잃고 가슴에 올라타니까 가슴도 못 쓰고 그 의식불명해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 제공은 하나도 조사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론만 가지고 상처가 났다는 결론만 갖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심을 청구를 하셨는데 1심, 2심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기각을 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남았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래 대한민국 헌법은 정의와 평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헌법 체제는 잘못한 사람을 옳고 그른 걸 구별해서 잘못한 사람 벌을 주기 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직권 남용으로 해서 이 조사한 검사와 판사는 이 법을 뒤집어서 저거 마음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피해자를 가해자 만들어가 이렇게 판결문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헌법 그대로 그 70년이나 60년이 돼도 헌법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은. 예. 그럼 그대로 이 사건을 처음부터 강간미수와 성폭력, 특수주거침입 거기서 중상해를 하면은
정당방위가 나오고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 법을 처음부터 재심을 열어서 다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바로 잡아 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대로 해라. 아, 그렇지, 진짜 법 뭐 그대로 네. 해야 되는 거 맞죠? 법이 왜 있습니까? 예.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티신 이유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 보내주시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말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